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장자 양왕편을 함께 읽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공자모와 첨자라는 두 인물의 대화를 함께 볼 텐데요. 이 공자모라는 인물은 이 사람이 중산이라는 지방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산의 공자모라고 칭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장자 추수편에 가면 위모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위나라의 공자, 왕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이제 첨자라는 인물은 보통 이제 첨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비자나 여시춘추나 회남자 등지에도 이제 등장을 하고, 아무튼 굉장히 이제 현인이고 현인의 상징입니다. 어떤 은둔현자의 상징이죠. 그래서 오늘 이 대목에서는 이 첨자가 이 후대 도가들의 어떤 스피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 공자모가 첨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몸은 강과 바닷가에 숨어 있지만 내 마음은 항상 위나라의 궁궐에 가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죠. 첨자에게. 공자모의 질문에 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부디 중생, 이런 표현을 해요. 중생이라는 표현. 중생,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즉 리경, 그 다음에 즉 리경, 그러면 이익이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이 공자모라는 인물은요, 이 공자의 신분으로, 왕자의 신분으로 이 강이나 바닷가에 자연에 숨어 있었던 것을 보면 좀 그랬던 사람 같아요. 세속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뭐 자신에게 주어진 봉지를 잘 다스리고 혹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 내 백성들을 잘 돌보고 하기가 좀 어려웠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정사를 다스려 나가기가 힘에 부치기도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가 서서히 내 목을 옥죄어 오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무게감이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피로감이 느껴질 때도 있고, 이 공자모도 좀 그런 상황에 오랜 기간 처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람마다 타고난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릇을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어찌저찌 펴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릇을 펼 수 있는 한계가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떤 삶의 무게감을 내가 많이 느낀다, 누군가 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 딴에는 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튼 이 공자모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나는 정치질도 하기 싫고 매일 막 그 분쟁이 벌어지고 백성들 사이에서, 그러면 그냥 그 송사를 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그냥 골치 아프고, 이 짓거리를 내가 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 자기 봉지를 막 더 세력을 키우고 어떻게든 자기한테 할당된 영지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곳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무언가로 만들어줄 사실 자신도 없고, 딱히 그렇게 하고 싶은 의욕이 막 솟구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중에 그 제후 자리를 놓고 왕 자리를 놓고 형제들하고 다투고 싶지도 않고,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성정을 가진 인물들이 분명히 있어요. 왕족들 중에도. 우리 역사에도 이제 비근한 역사에 보면 이제 안평대군 이용 같은 인물들, 또 조금 앞에 그 아버지의 푸시를 좀 받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뭐 양녕대군 같은 인물들이 이제 아무리 옆에서 푸시를 해도 성정이 안 따라주는 사람들은 이제 버틴단 말이에요. 물러나질 않고. 아무튼 이 공자모라는 분은 약간 그 타고난 천성 자체가 좀 도가스러운 면모를 가진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안평대군 이용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도가틱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분의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진짜 그 서예 작품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물론 이제 또 잘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굉장히 도가스러운 느낌이 작품에서도 이제 물씬 풍겨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서역이인, 화역이인 그러기 때문에 글씨나 그림은 그 사람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안평대군 같은 사람은 굉장히 도가스러운 인물이죠, 사실. 아무튼 이 공자모도 그렇죠. 이 왕자였던 사람이 다 자기가 타고난 모든, 어떻게 보면 이 수혜,
혜택들을 내려놓고 어디 깊은 산중에 그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하시는 분들처럼 시쳇말로 인기척이 무척 드문 곳에 그렇게 짱 박혀서 첨자한테 묻는 말이 이거잖아요. 내 몸은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에 틀어박혀 있지만 내 마음은 한시도 위나라 궁궐에서 떠나온 적이 없으니 도대체 이 몸과 마음의 동떨어짐에서 오는 괴리감을 어떻게 다스려야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첨자한테. 그러니까 첨자가 이제 이 얘기를 해준다 그거죠. 중생, 진실로 삶을 소중히 대하면, 여기서 이제 삶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내 삶의 편안함을 진실로 소중히 여긴다 하는 얘기겠죠. 내 삶의 편안함, 내 인생이 편안하기를 진실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위나라 따위는 금세 마음속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라고 첨자가 대답을 해주는 바로 그 대목이에요, 오늘 이게. 그러니까 공자모가 다시 물어요, 첨자한테.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을 내가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으나 자승, 이런 표현을 또 하거든요. 자승이라는 표현, 스스로를 이겨내기가, 스스로를 극복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내 마음을 극복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 그 얘기예요. 긋기가 힘들단 말이죠, 이게. 내 스스로의 마음을, 당신이 지금 하는 말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들을 때는 알 듯 말 듯 하면서도 내 마음을 스스로 다잡기는 너무나 힘이 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자가 다시 이런 대답을 해주죠. 스스로의 마음을 이겨내기가 어려울 때는 그냥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따르십시오. 그게 차라리 정신에 낫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첨자의 말이 이어지죠.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겠으면서도 애를 써서 억지로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는 일, 그걸 일러서 자기를 거듭 2번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2번, 3번 거듭해서 자기를 해치는 사람 중에는, 내 정신을 거듭 해치는 사람 중에는 오래 사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첨자가. 그리고 이러한 첨자의 조언에 대해서 오늘 후대 도가들이 이렇게 평을 하죠. 위나라 모는 공자모는 임금의 아들이다. 태생이 임금의 아들이다, 그거야. 태생이 왕자다. 근데 이러한 공자모가 바위굴 속에 자연에 숨어 살게 되기까지는 보통의 일반 평민의 선비보다는 더한 어려움이 그를 따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후대 도가들이. 공자모 같은 사람은 비록 도에 이르지는 못했을지라도 어쨌든 도를 터득하려는 뜻은 지니고 있었다고 할 만하다. 이렇게 오늘 공자모와 첨자의 대화가 실린 양왕편의 이 대목이 이 끝을 맺는데, 오늘 이 대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저는 이제 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교차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째로 그 2가지 정도 이제 이야기가 문득 좀 떠오르는데, 먼저 우리가 흔히 그 이정이라고 하는 그 정호정이, 그 정명도 정이천이죠. 그 북송 오자로도 잘 알려졌고, 특히 그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그것도 이제 직접 사사받은 건 아니에요. 그 약간의 시대적인 층차가 있긴 한데, 그 이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주자가, 주희가 철저하게 계승한, 주희의 이 사상적인 스승으로 잘 알려졌죠. 아무튼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의 짧은 스토리, 어떤 일화인데, 하루는 이 명도, 이천, 이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어디 그 주마개를 들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날이 이제 저물어서 여행길에 이제 하루 묵어가려고 어디 여관 같은 데를 들어간 거죠, 요새 말로 하면. 근데 이 명도라는 분, 이 형님은 정호, 여기가 이제 형인데, 이분은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사람이 이렇게 좀 푸근하고, 이제 굉장히 유도리가 있고, 같은 유학자라도 그 동생 이천하고는 완전히 좀 결이 다른 분이에요, 이분은. 그 이천은 진짜 그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자가 명도가 아니라 이천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사상적으로. 주자도 이게 약간 그 사람 자체가 좀 모관한 사람이 되나서, 아무튼 같은 유학자라도 이천은 좀 송곳처럼 이렇게 가시가 돋친 것처럼 좀 그런 면모가 있고 아주 그냥 예리하고 날카로운 면이 있다, 그거예요. 이제 반면에 명도 형은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은 좀 굉장히 도가틱한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명도는. 예, 좀 그런 편인데 이 두 형제가 그 주막에서 어떻게 이제 그 일하는 주모까지 합석을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좀 술을 마시게 됐던 모양이에요. 정확히는 이제 명도가 술을 퍼마시고 형이 동생 이천은 옆에서 형이 뭔 추태를 부리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이제 좀 전전긍긍하면서 감시를 했다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명도가 그냥 술이 얼큰하게 올라서는 막 주모랑 그냥 끌어안고 그냥 노래도 부르고 막 브루스도 같이 추고 그냥 놀아제끼죠. 이천은 이제 옆에서 막 씩씩대면서 째려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날 이제 날이 밝자마자 이천이 자기 형한테 이제 쫓아가서 따지는 거예요. 아 형님은 말이요 도대체가 우리가 유학자로서 선비로서 말이야 어젯밤 형님의 그 행태가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어디 가서 내 형이라고 절대 하지 마셔. 그리고 아예 지금부터는 짐도 따로 싸서 여기서부터는 길도 따로 갑시다. 하면서 막 이제 한바탕 성을 내죠. 그러니까 명도가 자기 동생 이천을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한마디를 딱 하잖아요. 아우야, 아우야, 아침부터 혈압 올라가게 왜 그렇게 성을 내냐? 너는 어젯밤 일을 오늘 아침까지 기억하고 있냐? 하고 우리 어디 가서 해장국이나 한 그릇 먹자. 그리고 다시 가던 길 가자 하는 이게 약간은 좀 능청스럽기도 한데 능글맞기도 하죠 사실. 근데 또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도저히 미워하기는 어려운 이런 게 약간 이제 현실판 도가들의 어떤 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저도 좀 갖게 되는데요. 요 비슷한 일화로 왜 큰 스님하고 그 동자승 이야기가 있죠. 그 이제 어디 저 산속 깊은 그 사찰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큰 스님이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동자승을 데리고 이제 장을 보러 마을에 내려가는데 전날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그 냇가에 물이 무지하게 이제 불어난 그런 상황인 거죠. 물살도 막 세고. 근데 어떤 여인이 몸도 그냥 호리호리해서 이쁘장하게 생긴 여인이 그 물살이 막 좀 세니까 거길 건너질 못하고 이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니까 큰 스님이 이제 그 여인을 업어가지고 건너편까지 건네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인은 아유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 갈 길을 가고 이제 스님도 다시 동자승 손을 잡고 이제 마을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죠. 그 한참을 걸어가다가 이 동자승이 뜬금없이 큰 스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스님, 저희는 부처가 되려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정이 딱하게 되기로서니 그 외간 여자하고 그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우리가 가져도 이 수행하는데 탈이 없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동자승이. 그러니까 스님이 그 큰 스님이 여자 이렇게 강을 건네주려 그러면 이렇게 엉덩이 업으려 그러면 엉덩이 받쳐가지고 들쳐 이렇게 매야 되잖아요, 등에다가. 그리고 막 물살도 물에 옷이 막 젖고 그러면 좀 사람 모습이 약간 야해지고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여자가 막 안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스님 등에 착 달라붙으면 그 오토바이 그 폭주족들 뒤에 그 여자들 달고 다니듯이 이렇게 딱 껴안아서 달라붙으면 여기저기 이제 뭐 가슴이랑 등이랑 막 닿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자승이 큰 스님한테 우리가 그래도 이 수행하는 불자들인데 그래도 되는 거냐고 지금 묻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뭐라 그래요? 아가야, 얘야, 나는 저 여인을 내려준 게 한참이 지났는데 너는 아직도 마음에서 그 여인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 만약에 부처님이셨다면 어땠을까요? 뭐 부처야, 뭐 깨달은 자에 대한 통칭이 부처니까 뭐 이제 시달타, 그죠? 석가모니셨다면은 그 여인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내버려 두고 가셨겠느냐 하고 오히려 다시 큰 스님이 동자승한테 물어보는 이 일화인데 이제 그 요 두 가지 일화 있죠. 그 명도 이천 형제 일화하고 이제 큰 스님과 동자승 이야기가 저는 오늘 이 장자 양왕편에 실린 공자모와 첨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맥이 닿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술 취한 형의 모습을 아침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아침까지 곱씹고 기억하고 있는 동생 이천과 한참 전에 내려준 여인의 아직까지도 집착하고 있는 동자승과 몸은 동굴에 숨겼지만 마음은 위나라 궁궐에 수시로 들락거리는 공자모 이 삼자 간의 유사한 접점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죠. 근데 오늘 첨자의 조언이 뭐죠? 첨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공자모에게 첨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만약에 형의 추태가 자꾸 떠오른다면, 그리고 여인의 모습이, 야한 여인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린다면, 또 위나라 궁궐이 마음에서 영 떠나가질 않는다면, 그것을 억지로 애써서 강제로 떨쳐내려고 노력하질 말라 그거죠. 안 떠오르고 애시당초에 안 떠오르고 아른거리지도 않고 그냥 휙 떠나가 버리고 하면은 그보다 더 해피엔딩은 없겠으나,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모두가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억지로 떨쳐내려고 발악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게 더 당신의 정신을 손상시키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라 그거죠. 막 발광을 해서 어떻게든 내가 빨리 떨쳐버릴라, 그런 억지스러운 노력을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떠나갈 때까지 놔두라 그 얘기죠. 왜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를 잊어버리는 일에도 망각에도 개인차는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큰 일도 그냥 몸에 묻은 먼지 한 올처럼 금방 툭툭 털어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사소한 일에도 그냥 금방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모두의 본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사자같이 용맹하고 대범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그 뭐예요, 이렇게 서 있는 뭐 미어캣, 그런 애들처럼 또 조심성이 굉장히 많고, 또 잘 이렇게 쫄고 좀 이렇게 담력이 좀 담력이 세질 못하고 그런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러한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좋고 나쁘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가, 또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가, 이거를 따질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뭐 사자가 옳고 미어캣은 틀렸다, 사자가 좋고 미어캣은 나쁘다, 사자가 미어캣보다 더 아름답다, 우리가 이런 거를 규정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잖아요. 장자가 늘 강조하는, 그죠? 12호를 가리지 말라 하는 얘기고, 그 본성이, 예를 들어서 내 본성이 미어캣 같은 사람이, 이거 내가 말이야 너무 쉽게 쫄고 너무 이렇게 조심해서 살다 보니까 이샹 될 일도 안 되고 세상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네. 내가 내일부터는 한번 사자처럼 그냥, 사자우도 그냥 승질나면 한번 지르고 다른 짐승들 눈치도 보지 말고, 어슬렁어슬렁 그냥 사냥감이나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미어캣 같은 사람이, 미어캣 같은 놈이 그렇게 억지로 애를 쓰는 거, 억지스럽게, 그게 더 당신 정신을 갉아먹는 일이고, 그러다 잘못하면 죽는다 그거예요. 잘못하면 뒤진다. 그 뭐 상담을 하시거나 이렇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이제 뭐 간혹 산모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 임산부들. 그랬을 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임산부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진짜 날씨도 덥고 요새처럼 그럴 땐 미치겠는데 딱 그냥 내가 생맥 한 잔만 마셨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고. 지금 뱃속에 근데 애가 있어가지고 술도 못 마시고, 나 술 정말 좋아하는데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주 죽을 맛이라고. 그러면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냥 가시고 한잔 하시라고. 그 500 한 잔 못 마셔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게 산모 건강에, 애기한테도 마찬가지고 그게 더 안 좋으니까 그냥 시원하게 그럴 때는 한잔 하시라고. 물론 그렇다고 이제 500잔에 맥주가 아니라 뭐 소주나 양주 같은 거를 부어가지고 한 대여섯 잔 원샷을 때린다거나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되겠죠. 그건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요지를 다 아시죠? 오늘 몸은 자연에 숨기고 있으나 마음은 위나라 궁궐을 미처 떠나오지 못한 공자 모의 한탄에 대한 첨자의 카운슬링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좀 집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는 뭐죠? 애써 참지 말라는 거죠. 애써 뭘 참고 그러는 게 더 병을 키우는, 그게 지름길이다 그거예요. 특히 남을 위해서. 나는 당장 죽어 나자빠지겠으면서 남을 위해서 애써 참지 말아라. 여기서 지금 애써 참지 말라는 게, 나 지금 성질 그냥 이빠이 나니까 칼 하나 차들고 나가서 그냥 다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이고 뭐 이런 거를 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표현을 하라 그 얘기예요. 표현.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는 표현을 하면서 살아라. 기왕이면 멋있게 표현을 하면 더 좋고, 막 그냥 막 뒤집어져서 화내고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그런 지랄 연병을 하는 게 아니라 좀 평화적이면서도 또 단도직입적으로,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라 그 얘기예요. 참는다고
끙끙 앓는다고 그렇게 병을 키우지 말고, 예. 오늘 공자 모두 첨자한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사실은 몸은 여기 당신하고 자연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논일고 있지만 마음은 자꾸만 내가 궁궐에 가서 기웃기웃거린다 하고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 속내를 있는 그대로. 그러면 좀 낫다 그 말입니다. 그걸 또 뭐 저기 미주알 고주알 동네방네 내 속내를 다 까발리고 떠들고 다니라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 내 가까운 이에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도록이면 멋있게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둘째는 자연스럽게 흘러 지나갈 때까지 그냥 놓아두라는 거죠. 우리가 에이 잊어버리자, 내려놓자, 이제 흘려버리자 해가지고 그게 우리 생각처럼 잘 이행이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그런 분들이 안 계셔야 되겠죠. 근데 계속 뭔가를 우리는 되게 이제 내가 꽂혀 있는 뭔가인 경우가 많죠. 계속 뭔가를 곱씹고 반추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게 바로 아주 만연하게 퍼져 있는 대표적인 지금 현대사회의 정신병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내가 그만 생각해야지, 이제 얼른 이 마음을 떨쳐내버려야지, 이제 다른 일에 집중해야지. 그러한 다짐마저도 억지로 애써 하지는 말라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첨자하는 얘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자야지 빨리 자야지,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내일 나 중요한 일 있는데, 그 좋은 컨디션에 가야 되는데 자야지 빨리 자야지 하면 잠이 더 안 오는 거하고 이게 똑같은 맥락이다 그거예요. 도가 철학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억지로 부자연스럽게 강제로 애써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일부러 당신의 본성을 일부러 고의로 거스르지 말라 그 얘기잖아요. 천성이 좀 내가 예민하고 신중하고 이렇게 좀 담이 작고 그런 분들은 다음날 내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고 큰일이 있고 그러면 잠이 잘 안 오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왜 애써 정상적인 현상들까지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냐, 지금 그 소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자꾸 아유 저 사람은 내일 뭔 일이 있어도 전쟁통에도 그냥 코 골면서 잠 잘 자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뭐 이게 남하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 전부 이제 정신병이 점점 깊어진다 그 얘기죠. 우리가 진리가 있다면 뭘까요?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때가 있다는 거겠죠. 그게 뭐 삶의 때도 마찬가지고 또 기회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제 뭐 성공의 때, 또 실패의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만나는 때도 그 모든 게 이제 저마다의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리죠. 나의 때를, 내 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억지로 내 때를 조작하려고 그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 인이라는 거, 인이라는 게 도가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인위적인 거잖아요. 인이라는 게 곧 다른 말이 조작이란 말이에요. 조작. 그리고 때라는 거, 인생의 때라는 거는 이제 조작을 한다 그래가지고 조작이 되지도 않는 거고, 그거는 설령 어느 정도 조작에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내 삶에,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별 도움될 것은 없는 일이다. 그러한 조작은 하는 거. 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선배님들께는 좀 죄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극복되는 때가 있고요. 그죠? 또 내가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때가 있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적절하고 알맞은 각자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네 본성은, 내가 타고난 본성이라는 거, 나의 천성이라는 거는 정말이지 기가 막히게 그 때를 아주 본능적으로 잘 조절하면서 나도 모르는 새 내 삶의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본성의 기능이고 역할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와 비슷한 느낌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을 해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써 참지 말라. 나를 위해서 참는 건 뭐 그렇다 쳐도 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애써 참지 말라. 왜냐면 내가 있어야 남도 있고 세상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까지. 자연스럽다는 거는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연스럽다는 거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까지 그냥 놓아두라 그거죠. 내가
진실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나에게 수용되기까지 그냥 놓아두라 그거야. 그리고 무언가가 어떠한 일이 수용되기까지 소요되는 그 시간은 저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평생이 소요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를 수용하기까지는. 정말 큰 사건들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든지 그런 거는 죽을 때까지 수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공자 모의 솔직한 고민에 대한 첨자의 카운슬링, 애써 참지 말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때가 올 때까지 놓아두라 하는 이 두 가지, 저희도 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좀 기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